한겨울 찬 바람이 은행 유리문을 흔듭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지점, 출입문 앞에 낡은 흰색 경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리고 허름한 누빔 코트를 입은 노인이 조심스레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구만식,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오래된 통장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주차권을 받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갑니다. 주차권 하나만 주시겠어요?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은행 업무 보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순간 공기 중에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한 젊은 남직원이 중얼거립니다. 주차권 때문에 왔나 봐. 구만식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보다 오래된 체념이 비칩니다. 그럼 번호표를 뽑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은행 안은 분주합니다. 젊은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서류를 넘기고 직원들은 익숙한 듯 기계적으로 인사합니다. 대기석에 앉은 구만식은 손에 쥔 봉투를 매만집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예금 통장과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구를 바라봅니다. 직원들의 눈빛엔 피로와 무관심이 묻어납니다. 그의 눈가엔 지난 세월이 겹쳐지듯 미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마음은 여전하구나. 시간이 흘러 그의 번호가 불립니다. 창구 3번 손님, 구만식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장과 봉투를 품에 안고 걸음을 옮깁니다. 창구 너머로 젊은 직원 남태준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를 맞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구만식은 조용히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조금 오래된 통장이에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남태준은 무심히 통장을 넘겨보다가 속으로 오래된 계좌 하나쯤이야라 생각합니다. 그는 손끝으로 화면을 눌러 계좌 조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초 뒤 그의 손이 굳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가 상식 밖의 금액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다시 입력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3천억, 3천억. 남태준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구만식을 바라봅니다. 구만식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시 기다리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 말에는 따뜻한 배려와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은행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집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구만식에게로 향합니다.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경차는 조용히 햇빛을 받습니다. 은행 안에는 이제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본 금액이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만요.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는 제조의 버튼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태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구만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분들 많이 바쁘지요. 그의 말투에는 꾸짖음이 아닌 다정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태준은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백지연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확인 중이신 금액이 맞으신가요? 구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라 걱정했는데 잘 보관돼 있었네요. 지점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관리하시는 계좌가 많으신가요? 이 통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겐 추억이 많거든요. 그의 시선이 멀리 허공을 향했습니다. 은행 로비의 빛이 반사되어 그 눈과 주름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 통장은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만들었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백지연도 남태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돈이 없었지요. 작은 공장에서 밤새 일했어요. 구만식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언젠가 우리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면 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행 안의 소음이 멀리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남태주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셨나요? 구만식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떠났어요. 근데 그 돈이 아직 남았네요. 그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아직 이 돈을 다 못 썼습니다. 백지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숫자와 서류로만 세상을 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구만식은 통장을 덮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통장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지나가자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혜수 신입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주차권을 내밉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필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구만식은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더 소중하네요. 그는 주차권을 품에 넣고 다시 한번 은행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구마다 서류와 숫자가 오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태주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행이 다루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은행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만식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남태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통장의 숫자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지점장 백지연은 본점으로 급히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숫자보다 한 노인의 미소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윤혜수는 조용히 구만식의 자리로 다가가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기부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걸 내려고 오신 거였구나. 그 순간 남태준과 백지연 모두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건넨 차가운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구만식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이 서류를 드려야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표정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일부를 지역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남태주는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구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손 내밀어줘야 하거든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윤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합니다. 구만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을 땐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 말에 남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창문을 타고 내리는 눈발이 은은한 빛을 머금었습니다. 그 속에서 구만식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는 다시 경차로 향하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 해도 미소 짓겠지.
그날 오후 은행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구만식이 남기고 간 기부 신청서가 회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지연 지점장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태주는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윤혜수는 종이컵에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분 그냥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백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삶을 바꾸는 손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윤혜수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규정대로는요. 하지만 사람답게는 아니었어요. 순간 백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자신이 놓쳤던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고객이 서류를 뒤적이며 힘들어할 때 차가운 말투로 마무리하던 자신. 그때마다 프로답게 처리했다고 자위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조심스레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부터 바꿔야겠어요. 그분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남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수의 눈에는 작지만 확실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은행이 되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지점 내부 공지판에는 새 문구가 붙었습니다. 고객은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백지연은 직접 쓴 글씨를 유리문에 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퇴근길, 남태주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다 낯익은 경차를 보았습니다. 그 차는 여전히 낡았지만 반짝이는 새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문장을 읽은 남태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며 마치 세상의 먼지를 덮듯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은행의 불빛이 꺼지고 거리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구만식이 남긴 진심의 불씨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은행은 여전히 그날의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구만식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본점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고객 예우 개선 교육을 즉시 시행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태주는 교육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그때 본점 담당자가 들고 온 한 통의 서류가 지점장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부동산 등기 이전 통보서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백지연은 호기심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신규 소유자 구만식.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태준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건물, 우리 지점이 있는 건물 말입니까? 백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구만식 어르신이 이 건물을 사셨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윤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복수하려는 건 아닐까요? 백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마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잠시 후 창밖으로 경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차된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구만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문 앞까지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만식 고객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통장 정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건물 새 주인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구만식의 표정에는 자랑도 복수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대로 은행에 임대할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남태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백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혜수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메모를 꺼냈습니다. 구만식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이 돈을 세상에 돌려줄 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남는 법이지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경차가 멀어질수록 은행 앞 유리문엔 따뜻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행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긴장 대신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따뜻한 인사가 먼저 건네졌습니다. 한때 삭막했던 로비는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남태주는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 유리문에 붙은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객은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구만식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고객의 눈을 보고 인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백지연 지점장은 내부 회의에서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고객 사연 기록제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메모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린 돈을 다루지만 그 돈엔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맙시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수는 SNS를 통해 따뜻한 은행 프로젝트를 홍보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구만식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문장은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며칠 뒤 구만식은 다시 은행 근처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직원들이 웃으며 고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됐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 출구에서 경비원 오달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만식은 창문을 내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들도요. 모두 덕분이에요. 그의 눈빛엔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지며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은행 유리창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의 세상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은행 앞 가로수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무표정했던 지점은 이제 활기찬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따뜻한 이야기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고객들이 남긴 사연과 감사의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남태주는 한 편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읽은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 글이 이제는 하루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윤혜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금융교육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의 준비를 하며 구만식의 이름을 노트 첫 장에 적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마음이 이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백지연 지점장은 본점 회의에서 지점의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실적은 숫자보다 신뢰로 쌓입니다. 우리 지점은 그걸 고객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낯익은 경차가 다시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구만식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달라진 로비를 둘러보며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구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따뜻해졌네요. 이 은행이. 남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만식은 손을 들어 제지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따뜻해요. 다만 마음이 늦게 따라올 뿐이지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구만식의 얼굴을 감싸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은행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경비원의 인사에 웃음으로 답하는 고객들, 서류 봉투를 떨어뜨린 노인을 향해 달려가는 직원의 손길. 그 모든 작은 장면들 속에 구만식의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태주는 퇴근길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그는 더 이상 실적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람을 먼저 기억하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혜수는 매달 따뜻한 이야기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은행의 감동 사례를 모은 그 글은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부가 이어지고 자원봉사 신청이 늘었습니다. 백지연은 조용히 그 소식지를 묶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보셨다면 분명 웃으셨을 거예요. 어느 날 본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반듯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진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만식 드림.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구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들은 조용히 그 사진을 로비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빛 명패 하나가 새로 붙었습니다. 이 지점은 사람의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은행 밖으로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구만식이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